조계종이 내년도 예산으로 총 8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올해와 같이 편성됐지만 총무원장 선거와 종회의원 선거 관련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예산안은 다음 주 정기중앙종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 불교계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 이어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고인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한국근대불교의 지성을 대표하는 영축산의 구화 스님과 오대산의 하남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집단지성의 지위와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맛에 초점이 맞춰졌던 사찰 음식이 오감을 자극하며 편견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의 개념을 바꾸고 있는 복령사 사찰 음식 대향연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범 내려온다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더욱 유명해진 이날치가 BTN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BTN 라디오 올림의 개국 5주년을 기념해 독특한 감각의 판소리로 매력적인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계종이 37대 총무원장 선거와 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종정 추대법회 등 종단 주요 일정에 따른 예산을 제외하고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을 대부분 동결해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이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일반회계 279억 원, 특별회계 576억 원으로 총 8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 3억 8천만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6.79%, 41억 9천만 원이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해 예산을 동결한 수준입니다. 일선 사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같이 고통분담하고자 그 예산을 동결하는 그런 기조가 기본적인 기조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코로나19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중앙을 비롯해 직할과 법인 등의 분담금을 대부분 동결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세입 예산안을 작성한 겁니다. 세입안은 동결했지만 종단 주요 일정이 집중된 내년 세출안에서는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내년 9월로 다가온 37대 총무원장 선거와 곧바로 이어지는 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로 중앙선관위 예산이 7,500만 원, 291% 증가했습니다. 내년 3월 새롭게 추대되는 종정예하 추대법회에 이어 9월 임기가 만료되는 36대 총무원장 퇴임과 37대 총무원장 취임에 따른 비용 등으로 총무부 세출 예산을 6억 2천만 원, 전년 대비 6.6% 높여 작성했습니다. 내년 4월 맞는 통합종단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학술대회와 기록물 제작 등으로 1억 8천여만 원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그 종정추대법회라든가 그다음에 통합정당 출범 60주년 기념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또 내년도 그 집행부가 바뀌게 되는 총무원장 선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예산 전반적인 기조에 좀 담아서 좀 화합과 혁신위원회, 미래세대위원회 등 백년대계본부 산하위원회도 전년에 비해 예산을 증액해 코로나19로 움츠렸던 활동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원은 35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 감액했고 포교원은 24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9%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광제사 대웅전 건립 등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대부분 회양 단계에 접어들어 전년 대비 41억 원, 6.7% 감소한 57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중앙종무기관의 내년 예산안은 다음 주 화요일, 오는 2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222회 정기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오는 2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222회 임시회에서 선악관 등 미등록 법인 도제의 관리 제한을 완화하는 법인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선악원 정상화위원회 제안으로 법원 스님 등이 발의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과 연동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승가화합과 출가자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종회에서 철회된 재적본사 전적특별법 제정안과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본말사 주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종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승납기산일을 3위 3인에게 수계일로 변경하는 승려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 불교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어제 오전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방명록에 발언, 왕생극락, 무상열반이라 적고 헌화, 헌양하며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조문에는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보교원장 범해 스님,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해 스님 등 부실장 스님들이 함께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한국 역사의 어려운 길목에서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그런 가기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락왕생을 발언드립니다. 한국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를 남긴 노 전 대통령은 불교와의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구 파계사 신도회장을 지내는 등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신심은 물론 스님들과의 인연도 깊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의현 스님과 지난 2017년 원적에 든 전 총무원장 노건 스님 등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대구 동화사 통일기원대전 현판을 직접 썼고 부인 김옥숙 여사의 법명을 딴 만덕전이 김천 직지사에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반야심경도 다 외우실 정도로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상월선언회주 자승 스님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자승 스님은 별도의 발언 없이 곧바로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 영결식과 안장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 근대불교의 지성을 대표하는 영축산의 구화스님과 오대산의 하남스님을 동시에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영축산의 구화천보와 오대산의 하남중원학술대회에서는 구화스님과 하남스님, 그 문중의 사상과 족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한국 근현대 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영축산의 구화스님과 오대산의 하남스님. 두 스님과 그 문중의 족적, 사상을 조명하는 첫 합동 학술대회가 어제 동국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불교학회의 추계 학술대회 영축산의 구화천보와 오대산의 하남중원은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와 제4교구 본사 월정사가 함께 주최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보다 저로서는 의미가 있고 감개무량한 학회라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에 걸친 학술 발표에서는 구화 스님과 하남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 발표가 번갈아 이루어졌습니다. 동국대학교 김광식 특임 교수는 구화 스님이 친일 행위자 누명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소개하며 근현대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09년 검토 대상에 올랐으나 스님이 독립자금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문건, 영수증 등이 발견돼 친일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고승 큰 스님들의 일기, 일지, 엽서, 메모지,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입체적으로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고영섭 한국불교학회장은 하남 스님의 해동초조에 대하야라는 글을 통해 종조관과 법통관을 조명했습니다. 퇴경 스님의 조계종의 연원설에서 영향을 받은 하남 스님은 해동 조계종의 부활을 사명으로 삼고 도의국사를 초조로 삼는 법통관을 세웠습니다. 특히 하남이 강조한 법통과 정통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관과 종단관으로 이어져서 수행의 이념과 수행의 방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외에도 구화, 하남 스님 간의 관계, 구화 스님의 통도사 개혁, 각종 문집, 어록 간행의 불교사적 의의 등을 조명하는 총 10개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가 대일항쟁기와 해방기, 분단기에 불교계를 주도해온 두 스님을 중심으로 한 집단 지성들의 지위와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사찰 음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맛에 초점이 맞춰졌던 사찰 음식이 오감을 자극하며 편견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복령사에서 열린 12번째 사찰 음식 대향연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덩이의 호박 안에 먹음직스럽게 담겨진 연두부 연근죽과 흑미 들깨 버섯죽, 꽃 모양으로 장식된 고구마 두부마리 튀김은 눈으로 먼저 맛을 상상케 합니다. 사찰 음식은 건강한 맛이다라는 편견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장식된 출품작들은 건강과 맛을 한 접시에 묶어냈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선제스님은 일반 음식은 생명, 채식과 자연식은 생명에 건강이 더하고 사찰 음식은 생명과 건강, 지혜가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자연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 땅물, 바람, 공기 다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바로공양 아시잖아요. 마지막 물까지 씻어먹는 것은 그 설거지 한 물을 통해서 땅을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 생명들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복령사 사찰 음식 대향연은 벌써 12회째를 거듭하며 불자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찰 음식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다채로운 행사로 복령사 사찰 음식 대향연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스님들과 신도들은 꽃꽂이를 통해 부처님 자비사상을 표현하고 세주 묘원 명사 앞에는 꽃길을 열었습니다. 대적광전에서는 초이담액 제6대 전수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스님의 지도 아래 헌달회가 시연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음식 문화, 그런 게 육류의 가다 섭취라든가 인스턴트의 가다 섭취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청정한 먹거리 쪽으로 문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항상 가져봅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제12회 복령사 사찰 음식 대향연은 사찰 음식 교육관 금비라에서 선제 스님과 하경 스님의 사찰 음식 실습 강의, 복령사 도서관 2층 강의실에서 김응철 교수의 특강 등이 진행됩니다. 사찰 음식의 대향연은 복령사와 BTN 불교TV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범 내려온다의 그 범이 우면산에 내려왔습니다. BTN 울림라디오 개국 5주년을 맞아 이날치 밴드가 스페셜 무대를 준비해 청취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BTN 울림라디오 5주년 특집 이날치 스페셜을 이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판소리 가락과 드럼 장단이 만나자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국어책에서만 볼 법한 단어들이 국악선율을 타고 흘러나오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내려온다, 홍이 내려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뒤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덜쑥 꼬리는 잔. 범 내려온다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날치 밴드가 BTN 울림라디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BTN 울림라디오 개국 5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꾸민 러브렌즈 박시환입니다. 이날치 스페셜. 판소리를 대중음악으로 재해석한 이날치만의 독특한 감성이 울림라디오 러브렌즈 박시환입니다를 만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왜 이렇게 멋진 공연을 안방 1열에서 보려니 황송합니다. 너무 멋져요 라고 해주십니다. 이날치는 판소리를 전공한 4명의 보컬과 드럼, 베이스로 이루어진 6인조 밴드입니다. 이날 울림라디오 특집 유튜브 생방송에서 정규 1집 수군가 12곡을 BTN 울림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첫 곡은 약성가와 어류도감, 용왕님의 병을 오로지 토끼의 간으로만 고칠 수 있다는 도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전회의에 나서는 물고기 대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신하들을 얘들아 지금 토끼 간을 구해야 내가 산단다. 근데 좀 와가지고 좀 방법 좀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다들 불러 모을 때 어떤 신하들이 들어오는가, 그 신하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는 모양을 그린 게 이제 어류도감이라고 할 수 있죠.
자정에 가까운 늦은 밤까지 이날치 밴드와 함께한 BTN 울림라디오 청취자들. 판소리로 평일 스트레스를 날리며 이날치 대박, 우리 소리의 격과 문화를 함께 보여주네요 등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치 밴드는 개국 5주년이라는 특별한 날 함께해서 기쁘다며 울림라디오의 앞으로 행보를 응원했습니다. BTN이 5주년뿐만 아니라 10주년, 15주년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BTN 라디오 울림 화이팅! BTN 울림라디오가 준비한 이날치 스페셜은 11월 1일 월요일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 앱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11월 6일 오후 3시, 7일 오후 4시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절기가 지나면서 가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청명한 하늘과 바람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 서산 개심사가 국화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전합니다. 도량을 장엄한 각양각색의 활짝 핀 국화가 가을 단풍과 어우러져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선물합니다. 너무 마음에 힐링이 되고 오시는 분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고 간다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렸을 때 그 봉사자로서의 그런 기쁜 마음 그리고 또 국화꽃이 항상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충남 서산 상황산 개심사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전하는 국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음악회와 신앙송, 서산을 대표하는 이남내 한복명장 전통복식 전시회와 우전 마진식 작가 개인전, 내포수석 문화회 수석 초대전, 국화꽃 사진전 등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 등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개심사를 찾는 모든 분들이 가슴이 쫙 열리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모두들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 27일 열린 개막식에는 개심사 회주 법안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이현희 서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전시회를 축하했습니다. 천년 사찰에 내린 수려한 국화꽃과 함께 시민들께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국화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해 꽃으로나마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개심사 국화꽃 전시회는 산사의 이름처럼 어느덧 마음을 열고 쉴 수 있는 지역 대표 가을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니 마음도 열리네를 주제로 이달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찰을 찾는 이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불교 독립학교인 광주 정광중학교가 교내 급식과 공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로터스홀을 개관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개관 기념식에서 이사장 덕문 스님은 로터스홀이라는 이름처럼 학생들이 시설을 잘 사용해 우리나라의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총 30억 예산이 투입돼 완공된 로터스홀은 1570제곱미터 면적의 1층 급식소와 2층 다목적 강당으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날 개관식은 정광중 취타대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전 이사장 원일 스님에 대한 공로패 증정,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해운대 유연선원주지 희상 스님이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7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맥화랑에서 전법도량 의장 만초 스님,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 스님,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희상 스님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부처님을 보다 사람을 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희상 스님 작품 30여 점이 다음 달 2일까지 7일간 전시됩니다. 희상 스님은 법화경에서 상대가 부처님임을 늘 자각하라는 내용을 잊지 않고 작품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시를 보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힐링을 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해남사가 원성취를 위한 제4차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대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해남사는 지난 27일 경내 설법보전에서 주지 회원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4차 금강경 독송 21일 21독 정진대법회 입제식을 봉행하고 매일 21독씩 총 441독 완독 원만회양을 다 함께 발언했습니다. 회원 스님은 주지 취임과 동시에 시작한 금강경 독송 정진법회가 벌써 4회째를 맞이했다며 독송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량, 무수, 무변의 공덕이 안겨지길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금강경 독송 정진법회는 매일 4분 정근을 통해 21독을 21일 동안 독송하는 가행정진 법석으로 다음 달 16일 회향합니다. 올해 불교언론 문화상 대상에 KBS의 다큐 온 마음을 잇다 템플스테이가 선정됐습니다. 조계종이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불교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과 작품에 수여하는 불교 언론 문화상 29회 대상과 함께 방송 부문과 라디오, 신문, 뉴미디어 부문 9개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불교 언론인상에는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발행인이자 BTN 불교TV 이사인 김광삼 씨가 선정됐습니다. 29회 불교언론 문화상 시상식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10월 29일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